현재 대한민국은 4가지 사건으로 인해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상병 사망 사건, 서희초, 주호민, 대전교사 사건입니다. 각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극도로 분노한 상태며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와 응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들 모두 헌법의 의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처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미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직 5년 미만 조기퇴직 공직자 수는 4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가 대한민국에서 만연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최준영 전문위원의 르포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준영 전문위원은 국민들이 이토록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의 죽음이 불가피하거나 우연적이지 않으며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원인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독점과 남용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공재란 무엇일까요? 공공재는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 국방, 초중등교육, 치안 등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크게 2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입니다. 비경합성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배제성이란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든지 해당 재화를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쉽게 보여주는 공공재가 있죠.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등대의 불빛 덕분에 등대 주변의 선박은 좌초하지 않고 항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박이 등대의 불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선박이 등대의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죠. 또한 등대 주변에 있는 선박이라면 누구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등대의 불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준영 전문위원은 이러한 공공재의 개념을 설명하며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공공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재는 무한정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공공재는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선 이러한 공공재가 남용되면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개인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떼쓰는 모습은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익숙하다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끝없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선 주장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비일비재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당한 민원과 요구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조직과 시스템이 차단해서 구성원을 보호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즉,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기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상병 사건에서 최상병 사망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지려 하는 간부는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해당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던 조사단장을 필두로 새로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서희초, 대전교사 사건에서도 악성 민원을 막아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없었고 심지어 이번 대전교사 사건에선 학교 측이 해당 교사의 사인을 뇌출혈로 속여가며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죠. 이렇게 책임만 지우며 보호해주거나 책임지지 않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환멸을 느끼며 떠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결과가 앞선 데이터와 서희초 대전교사 자살 사건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비용과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공공재를 소비자만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재를 담당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들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재난 상황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군병력을 투입한 것,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지시보다는 눈에 잘 띄는 빨간 티셔츠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본질과 관계없는 지시사항이 책임자의 공공재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해병대 1사단의 무모한 군대 동원 명령은 마치 책임자 본인이 조직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개인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났던 비극들은 모두 공공재 남용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사회는 매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정치권이 이를 증폭시키고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쏟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문제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한국 사회는 처벌과 진상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단적인 예로 지금 교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민원인데요. 아동학대 민원이 교사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된 이유는 해당 법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보시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했고 71조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시면 학부모 갑질, 학부모의 입장문 등과 같은 뉴스는 매 시간마다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인 명확하지 못한 아동복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많은 집중을 받지 못하고 처벌에 관한 내용만 집중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준영 전문위원은 마지막에 개인의 권리 주장 이전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글을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준영 전문위원의 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